안녕하세요. 별별 역사입니다. 정사초한지 시리즈 7편 시작하겠습니다. 전편에는 한신이 북벌을 단행해 배수진으로 조나라를 격파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나라로 향하는 시점까지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그 전편인 5편에서 제가 유방이 항우의 초나라 기병을 막을 비장의 수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끝냈죠. 그리고 그 부분을 6편에서는 맨 처음에 간단히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간단히 넘어갔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한신이 북벌을 하는 동안 유방은 무엇을 했는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팽성대전에서 패배한 유방, 탈탈 털린 유방은 계속해서 도망갔고 초나라군은 유방이 있는 동쪽으로 진격해 오죠. 그나마 5편에서 유방이 영포라는 장수를 항우에게서 배신시켜서 초나라는 이 영포를 상대해야 했고 항우는 장수 용절을 보내 영포와 싸우게 했죠. 그리고 항우는 영포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고 이 틈에 유방은 시간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항우가 직접 오지 않았다 뿐이지 초나라군은 여전히 동쪽으로 유방의 한나라군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유방은 위협적이었죠. 왜냐하면 이때 초나라군은 기병을 필두로 진격해왔기 때문인데 당시 유방은 팽성대전에서 주력이 다 박살나고 보병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 따라서 유방의 알보병이 극상성 유닛인 초나라 기병을 상대하기에는 버거웠기 때문이죠. 때문에 유방은 위기감을 느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신 역시 기병을 육성해야 했죠. 그래서 유방은 기병대장 한 명을 임명해서 기병대를 키우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병을 잘 운용하는 장수가 생각보다 몇 없었던 것이었죠. 팽성대전에서 다 와해되기도 했고 기껏 후보를 뽑아도 진나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진나라라면 치를 떨어서 따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유방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나마 말을 잘 다루는 관영이라는 자에게 기병대장을 맡겼는데 이때 유방은 반신반의하며 관영을 기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관영의 나이는 다른 장수보다 너무 어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관영이 의외로 포텐을 터뜨립니다. 그는 나이는 어리지만 전투 경험이 많았고 곧 순식간에 기병을 육성해 구색을 갖춘 기병대를 창설했던 것이었죠. 유방은 이러니까 관영 이 녀석 물건이었네? 좋다. 야, 내가 관영 너 빵빵하게 지원해줄 테니까 기병대 훈련시켜. 그렇게 한나라는 관영을 필두로 기병대를 훈련시켰고 곧 관영의 기병대는 실전에 투입되죠. 관영은 경읍과 세급으로 출격, 한나라군에게 쳐들어오는 초나라 기병에 맞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 경색 전투에서 관영의 한나라 기병대는 승리를 따내는데 성공했죠. 덕분에 초나라군의 진격은 저지되었고 마침내 유방은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겨우 살았네. 그리고 유방은 초나라군이 주춤한 이때, 그리고 항우가 아직 오지 않은 이 타이밍에 빠르게 항우를 막을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하죠. 따라서 그는 형양과 성고를 중심으로 방어 라인을 깔았습니다. 그렇게 단단한 방어선이 구축되었고 유방은 승산이 있다고 여겼죠. 이렇게 일단 항우의 앞길은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동대로 북쪽에서 항우를 위협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유방은 6편에서 나왔듯 한신으로 하여금 북벌을 보내서 북쪽을 평정하게 한 것이었죠. 그동안의 자기는 형양 성고 방어 라인에서 어떻게든 초나라를 막아내고 말입니다. 한신이 성공한다면 항우에게 양면 전선을 강요할 수 있었죠. 그 와중 마침내 용저가 영포를 이겨서 싸움이 끝나고 항우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항우는 친히 군사를 이끌고 유방이 쌓아놓은 방어선으로 진격했죠. 이때 유방은 형양에 머물면서 그래도 내가 우주방어선을 깔았으니 여긴 못 넘보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우의 무력은 예상을 아득히 초월했죠.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따내며 파죽지세로 진격했고 순식간에 유방이 있는 형양을 포위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유방은 당황했죠. 자신이 있는 곳이 포위되었으니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벌써 계획은 틀어져 버렸죠. 그렇다고 성에서 나가서 항우를 공격할 수도 없던 게 항우에게 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싸움으로는 포위를 풀 수 없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량은 다른 계책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역시 저 항우를 이길 순 없군요. 그렇다면 전투는 진다고 가정하고 다른 곳을 노려야 합니다. 다른 곳 어디? 항우가 전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항우는 항우의 책사 범증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범증을 항우에게서 떼어 놓는다면 상황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해질 것이옵니다. 그래서 유방은 여러 대신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어떻게 해야 범증을 항우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는가를 의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평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럴 땐 적을 이간질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간계를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반관계? 어떤 류의? 항우는 의심이 많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특징이 유치한 속임수에 잘 넘어가서 의심을 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말대로 하십시오. 일단 초나라에서 사신이 올 때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사신이 오면 그 다음은 제가 이러저러하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 그래. 그럼 그리 하거라. 유방은 진평이 말한 대로 항우에게서 사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역시 초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항우가 이기고 있으니 동태도 정찰할 겸 사신이 온 것이죠. 안녕하시오. 나 초나라에서 온 사신이요. 유방을 만나고 싶소이다. 그러자 유방은 사신을 진평을 내보내서 맞이하게 합니다. 안녕하시오. 허허. 나는 진평이라오. 조금만 기다리면 유방폐하를 만나게 해주겠소이다. 일단 여기 산의 진미를 잘 차려두었소. 와서 드시오. 오, 감사. 잘 먹을게요. 예, 근데 범증께서는 잘 지내시오? 예? 저는 항우폐하께서 보낸 사신인데요. 범증이 아니라? 그러자 진평은 그래요? 이거 실수했구만. 난 자네가 범증의 사신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린 것인데 여봐라. 저 상 다 치워라. 그렇게 진평은 산의 진미를 다 물리고 값싼 백반을 차려옵니다. 항우가 보낸 사신이었다니 미안하게 되었소만 이거나 잘 드시오. 범증의 사신이 아니면 진수성찬을 먹을 수 없지. 당연히 이것에 열받은 초나라 사신은 와, 항왕폐하께서 보내신 나를 이따위로 대접하다니. 뭐야? 내가 범증이 보낸 사신인 줄 알았다고? 범증이 한나라와 뭔가 있었구려? 내가 항왕께 이 소식 아주 잘 전달해 드리겠소. 그리고 사신은 항우에게 돌아가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걸 들은 항우는 분노하며 뭐? 범증이 아닌 내가 보낸 사신이라고 했더니 푸대접을 받았다고? 범증 오라고 해. 네, 부르셨사옵니까? 야, 내가 유방한테 보낸 사신이 푸대접 받고 돌아왔다. 너가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보낸 사신이라고 하니까 진수성찬을 다 빼가고 평범한 음식을 내왔대잖냐? 내 놈이 유방과 한통 속이렸다. 범증은 껄껄 웃으며 허허, 저놈들 아주 유치하군요. 저거 반관계입니다. 괜히 우리 사이 이간질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항왕께서는 이런 유치한 이간질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항우는 이 유치한 이간질에 아주 제대로 넘어갑니다. 하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배신하는 기미가 보이면 사람을 수십만을 죽이기까지 한 항우가 여기 넘어가지 않을 리가 없었죠. 시끄럽다. 괘씸한 놈. 너가 유방과 내통하다니 내 놈을 믿고 내 말대로 했건만 이제 내 놈을 믿을 수 없다. 그러자 범증은 화가 납니다. 아니 저걸 믿는다고요? 폐하, 저 내통 안 했다니까요. 시끄럽다. 역시 내 놈은 유방 편이었구나. 됐다. 넌 이제 필요 없다. 고향이나 내려가서 처박혀 있어라. 그러자 범증은 드디어 항우에게 빈정이 상합니다. 와, 진짜. 됐습니다. 저 안 해요. 됐죠? 때려치겠습니다. 사직서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범증이 항우한테 불만을 표시했지만 항우는 알아서 하라고 무시했죠. 결국 열받은 범증은 항우를 떠나버리고 항우는 이를 그냥 방치합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간 범증은 곧 최후를 맞이했죠. 얼마 못 가 화병이 나고 등에 종기까지 나서 사망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방은 진평 너 최고다. 이제 항우 제 책사 없다. 구시옵니다 폐하. 이렇게 유방은 범증을 몰아내는데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항우의 책사는 없다시피 한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범증이 사라졌으니 좋은 수는 맞았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항우가 의지하던 범증이 목숨을 잃었으니 항우는 곧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저 교활한 유방놈 때문에 내가 감정에 휩쓸려서 범증 미안하오. 분노에 차 있었고 그는 곧 저 썩을 유방놈 당장 형양을 가열차게 공격해라. 내 유방놈을 도륙을 내버리겠다 하고 성을 매섭게 공격했죠. 무력 최강 항우가 맹공을 퍼붓자 형양성은 순식간에 곧 함락될 상황까지 놓입니다. 그러자 유방은 당황하여 이거 완전 역풍을 맞았는데 이대로면 나까지 잡혀 죽는다. 그냥 이 성에서 탈출하자 하고 탈출을 결심하죠. 하지만 유방이 탈출하는 것을 보면 초나라군이 눈에 불을 켜고 잡을 게 뻔했습니다. 때문에 유방은 매우 난감했죠. 그런데 그때 귀신이라는 장수가 나서서 폐하,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폐하의 모습으로 꾸며서 폐하인 척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간을 버는 동안 폐하는 뒷문으로 탈출하시죠. 하지만 그러면 네가 목숨을 잃는. 그래도 제 한 몸 죽는 것보다 폐하께서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천하를 통일하시죠.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알겠다. 내 잊지 않으마. 그렇게 귀신은 유방처럼 꾸민 뒤 왕의 수레를 타고 나오며 식량이 떨어졌으니 나 유방은 항복하겠다 하고 초나라군의 어그로를 끌었죠. 초나라군이 이에 기뻐하며 어수선해졌는데 그 틈에 유방은 측근들과 함께 몰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귀신의 정체는 곧 드러났고 항우는 뭐야 유방이 아니잖아. 유방 어딨어? 하하
한왕폐하께서는 이미 도망가신 지 오래다. 내 놈은 속아 넘어간 것이야. 이에 격분한 항우는 귀신을 불태워 죽였죠. 한편 탈출에 성공한 유방은 자신의 본거지인 관중으로 향합니다. 유방은 거기서 다시 군사를 모아서 항우에게로 돌아와 일전을 치를 생각이었던 것이죠. 저 항우놈에게 한 방 먹여주겠노라. 하지만 유방이 가는 길에 원생이라는 사람은 이런 유방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원생은 저 한왕폐하 군사를 모아서 항우와 다시 일전을 벌일 생각이시라고요? 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뭣도 아닌 자가 갑자기 유방에게 이런 간언을 올리니 보통 왕이라면 뭐라고? 너 간이 부었냐? 하겠지만 유방은 이 의견을 경청하여 왜냐? 어차피 항우와 1대1로 싸워봤자 가망이 없습니다. 항우를 상대하려면 머리를 써야죠. 관중으로 가지 마시고 어디 남쪽에 적당한 방어진지 찾아서 그곳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항우가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올 것입니다. 그때 한왕폐하는 굳게 지키면서 농성만 하세요. 그러면 자연히 시간이 끌리고 평양과 성고 쪽 우리 군사들은 휴식을 취할 겁니다. 그 사이 한신이 북벌을 완료하면 항우는 양면전선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항우는 그렇게 되면 막아야 할 곳이 많아지니 피로도가 쌓입니다. 반면 우리 군은 꿀같은 휴식을 취하고요. 그때 다시 형양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 네 말이 옳다. 이를 옳다고 여긴 유방은 관중 대신 남쪽에 있는 방어진지인 완으로 향했죠. 그렇게 완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유방은 기다렸고 그 소식을 듣자 항우는 유방놈이 완으로 내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 저놈을 부숴버리겠다 하고 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항우는 그곳에 맹공을 퍼부었죠. 하지만 유방의 계책이 들어맞게 됩니다. 아무리 항우라도 단단한 요새인 완에 자리 잡은 유방군은 쉽게 뚫리지 않았죠. 게다가 유방은 나가 싸우려 하지도 않았으니 시간은 더더욱 끌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항우는 초조해지죠. 이대로면 자신의 보급선만 길어져 식량 문제에 차질이 생기게 되니 말입니다. 하지만 항우는 그래도 보급선이 그때까지 유지는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이 무슨 일인지 갑자기 초나라의 보급선이 누군가에 의해 파괴되고 심지어 초나라 중심부까지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팽월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초나라를 공격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팽월? 이건 뭔 뜬금없는 자식. 저놈이 내 보급로를 공격하네? 이 팽월이 누구냐? 그는 본래는 수적대 중 하나였는데 리더십이 있어서 군대를 이끌고 거병하여 진나라를 무너뜨리는데 나름대로 공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우가 진나라를 정벌하고 진나라 땅을 나눠줄 때 팽월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죠. 때문에 팽월은 항우에게 적개심을 품고 유방에게 귀순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우 뒤편에 머물면서 군사를 거느리고 항우에게 복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던 터였는데 그러다가 유방이 지금 완에서 항우와 대치하고 있으니까 팽월은 이때를 노리고 항우의 본거지인 초나라로 진격한 것이었죠. 그리고 초나라의 보급로를 모조리 끊어놓으며 항우 군대가 밥을 먹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항우는 뭐 이런 날벼락 같은 그럼 저 팽월놈 잡으러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별수 없다. 여봐라, 성고를 맡길 테니 성고를 단단히 지키고 나는 잠시 팽월을 무찌르러 다녀오겠다 하고 완에서 떠났죠. 그렇게 성고는 종공이라는 사람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방은 사실 항우만 없으면 크게 네임드 장수도 아닌 종공 정도는 가뿐히 무찌를 수 있었죠. 그래서 유방은 냉큼 완에서 빠져나와 성고로 진격, 손쉽게 그곳을 빼앗았죠. 한편 아직 형양은 포위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결국 항우는 아직까지도 유방 방어라인의 핵심인 형양, 성고 둘 다 점령을 못한 것이었죠. 그래도 항우는 빠르게 팽월을 격파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고가 다시 넘어간 걸 알자 항우는 분노했고 이 싸움도 제대로 못하면서 잔머리만 쓰는 저 천하의 잡것 오냐, 내가 전투력을 풀로 발휘해서 죄다 함락시켜주마 하고 각성합니다. 그리고 항우는 갑자기 무쌍을 찍게 되죠. 이번에는 빠르게 형양을 쳐서 드디어 함락시키고 성고까지 다시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이제 항우는 유방의 본거지 관중으로 진격하면 유방을 절단낼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때문에 유방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뭐 저런 미친 전투력이, 저 미치광이 도살자놈. 이제 유방의 본거지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상황. 유방은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했는데 유방은 또 꾀를 냅니다. 이번에도 팽월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었죠. 사실 항우가 아까 팽월을 격파한 것은 맞지만 유격되었던 팽월의 특성상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방은 그렇다면 야, 팽월한테 지원병력을 양껏 보내라. 팽월한테 힘을 실어줘서 다시금 항우의 뒤를 치게 만들자고. 그렇게 유방의 지원을 받은 팽월은 곧 힘이 생겼고 좋다.
또 날뛰어 보자 하고 다시금 일어나 초나라 측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우는 그 소식에 또 팽월에게 가려면 먼 길을 왔다 갔다 해야 하니 웬만하면 안 가려고 했는데 팽월은 미쳐 날뛰면서 초나라 보급로를 분쇄하고 17개나 되는 초나라 성을 함락시켜버리는 기염을 토했죠. 항우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다시 팽월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항우는 성고를 대사마 조구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야 조구, 절대로 유방이 어그로 끌어도 군사 이끌고 나가면 안 된다, 성을 굳게 지켜 하고 팽월을 상대하러 갔죠. 그랬더니 유방은 또다시 기어나와 성고로 향했는데 조구는 항우의 명대로 성을 지키려 했으나 욕설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던 유방은 자기 부하들을 시켜 온갖 욕설을 며칠 동안 조구에게 퍼부었고, 이에 소음공해와 멘탈 공격을 동시에 받은 조구는 멘붕이 와서 결국 못 참고 공격을 나왔죠. 그리고 유방은 당연히 이를 손쉽게 격파했고 또다시 성고는 함락됩니다. 그리고 유방은 내친 김에 형양까지 진격해 형양도 탈환했죠. 또한 이때 유방은 식량 창고인 오창까지 확보하여 아주 꽉 먹고 알 먹고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러니 항우는 이런 천하의 개 꼭지가 돌아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팽월에게 가기 전과 전세는 완전히 뒤바뀐 상태였습니다. 가기 전만 해도 항우는 유방의 수도가 코앞이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순식간에 형양, 성고, 오창이 빼앗긴 절망적인 형세로 바뀌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유방은 거점을 광무산이라는 곳으로 옮겼고 항우는 그곳으로 진격해 광무에서 한초 양군이 대치함으로써 광무대치라고 불리는 대치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대치하니 둘은 비등비등한 것 같았지만 실은 항우가 훨씬 불리했죠. 왜냐하면 아까 유방은 성고를 먹는 겸사겸사 식량 창고 우창도 점령했기 때문에 밥은 그나마 배불리 먹을 수 있던 반면 항우는 계속 팽월이 날뛰면서 보급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이때쯤 북벌을 하고 있던 한신은 제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한신이 북벌을 거의 다 성공한 것이었고 마지막 제나라를 남겨두고 있던 것입니다. 만일 한신이 제나라를 정벌하고 북벌에 성공한다면 이제 항우는 유방과 한신 양면에서 포위되는 상황. 과연 한신은 제나라를 정벌할 수 있을까요? 이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